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한 5,000석 정도 되는데, 꽉 채워주셨네요. 아유, 이놈의 인기란.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겨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라고 하고요. 예, 우리 한겨레 독자분들 다 맞으시죠? 예, 솔직히 고백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 나가실 때 꼭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과 누리꾼 허재현으로서 좀 여러분과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연을 좀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기자인데 또 인터넷 세상에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블로그와 트위터 뭐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블로그, 트위터 요즘 웬만한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씩은 다들 합니다. 근데 굳이 아니 이거 남들 다 하는 거를 왜 이걸 왜 이제 와서 소개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기자가 기사만 잘 쓰면 됐지? 블로그랑 트위터를 왜 하냐? 아직도 시비 걸고 아직도 잘 이해 못 하시는 우리 그런 언론인 선배들이 좀 계신데 오늘은 제가 그분들께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회수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실물이 더 낫죠? 일단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단 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한겨레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블로그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겨레 블로그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읽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그곳에 많은 글들을 쓰면 많은 독자들이 한겨레 사이트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좀 애사심에서 사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그런 마음에서 한겨레에 조금이라도 읽을 만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블로깅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기자들이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사에만 담을 수 없는 정말 많은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읽을 거리로 제공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읽을 때마다. 예. 그런 기쁨들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장의 기사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뭐 사람을 섭외해야 되고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또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또 안 만나주면 또 뭐 추적해서 뭐 그 사람과 뭐 이렇게 어떻게든 추적하기도 하고 또 안 만나주면 또 싸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독자들은 그래서 기사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읽을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에 그 종로경찰서장이 그 집회 나왔다가 어떤 시민한테 이렇게 모자 뺏기고 막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연합뉴스 기사가 처음 나왔는데 현장에 딱 갔어요. 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서장이 오더니 갑자기 시위대 한가운데로 들어가네요. 왜 저러나. 네, 저거 좀 오버인데 왜 가운데로 저렇게 돌진해가지고 시민들을 흥분시킬까? 제가 볼 땐 제 눈엔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종로경찰서장을 보고 화가 나서 때린 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 서장이 먼저 사람들한테 굳이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됐나. 현장에서 볼 땐 제가 볼 땐 조금 그 경찰서장님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라고 기사에 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실 그 상황의 팩트를 전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독자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자들이 블로그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주면 독자들에게 한 차원 더 기사에 담지 않은 다른 이면들을 편안하게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저는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사에 쓸 수는 없어요. 뭐 본질이 아니니까 데스크가 그냥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많이 씁니다. 슬퍼요. 나는 이 이야기를 독자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데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 되게 슬프거든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하지 못했을 땐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자수첩에 뭔가 이렇게 막 적잖아요. 에? 오늘은 뭐 어떤 집회에 갔는데 50명이 왔고 어떤 사람이 어떤 손팻말을 들었고 여고생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참 이뻤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적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기자수첩에 적혀있는 하나하나의 팩트가 사실 이거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독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왜냐? 제가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우리 사회를 뭐 이렇게 관찰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을 한겨레가 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독자들,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난 생업에 바쁘니까 네가 대신 알아봐줘 라고 대신 위임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첩에 있는 모든 글자들, 제 노트북에 담겨 있는 모든 글자들은 사실은 모든 재산권이 독자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많은 팩트들을 가급적이면 다 독자들에게 다 전해주는 것이 기자로서의 제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러면서도 다 전해주지는 못해요. 이걸 다 깠다가는 세상에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팩트라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가 아닌 뭐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모두 전해주는 게 제가 한겨레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될 모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대방출을 하고 살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양한 글쓰기를 쓸 수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뭐 기사처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칼럼처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끔 시도 남겨요. 한 2번 썼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지워버렸지만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는 이런 그 블로그의 어떤 게 다양한 문법들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기사를 쓰는데 다양한 글쓰기들이 나올 겁니다. 블로깅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대학생분들 계시죠? 대학생 같은데, 그죠? 대학생이시죠? 예. 혹시 뭐 언론인이 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PD. 아, 그렇군요. 글 잘 쓰셔야 되죠. PD도. 그죠? 혹시 또 있으세요? 예. 언론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블로깅 활동을 하세요. 예. 그래서 기사 어떻게 써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사 쓰기 시험 물론 봅니다만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을 기대하진 않아요. 어차피 다 회사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기사 글쓰기를 요구하는 언론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글쓰기 연습을 했는가를 더 주안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블로깅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런 데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블로거 기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꼭 뭐 신문사에 무슨 명찰을 달고 있어야 기자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뭐 여기 온 것도 다 여러분들이 취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왔더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못생기진 않았네. 뭐 이런 거라든지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낚였네. 뭐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기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블로깅 활동을 해보세요. 글쓰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 글쓰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언론사 입사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사 쓰기 연습을 해보세요. 전형적인 무슨 역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기사 연습하는 거 별로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블로깅 활동만 열심히 해도 기사 쓰기 연습하는 거 충분히 많이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제 트위터도 많이 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시작해 봤던 거예요. 되게 어려워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영어 단어가 그래봤자 10개 내외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네, 생각보단 쉽더라고요. 트위터 해보십시오. 트위터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자 개인의 트위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언론사의 누구라고 다들 인식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사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저에게 이런 자유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기자들도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언론사의 간부들께서 기자들에게 이 트위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독자들의 의견을 아주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의원을 인터뷰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올렸어요. 갑자기 이분의 정신세계를 좀 탐구해보는 기사를 좀 써보면 어떨까. 그것도 재밌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괜히 또 이분을 또 내가 인터뷰를 해서 스타로 만들어주게 되면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독자들한테.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독자들에게 물어보면서 기사 아이템을 찾기도 합니다. 굉장히 열린 소통. 귀가 굉장히 굉장히 커졌죠.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만 듣지는 않아요. 제가 형편없는 기사를 썼을 때는 독자들이 즉자적으로 트위터에다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기자 얼굴에다 대면에 대고 허재영 기자 이번 기사 진짜 못 썼어요. 이런 얘기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트위터로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 기사는 정말 내가 좀 많이 안 좋았구나 스스로 반성하고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 이회수 선생님, 정동영 의원, 김연아는 아직 저의 특친이 아닙니다. 김연아 씨 부탁드려요. 마팔.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동 씨, 박중훈 씨 다 제 특친입니다. 이런 분들과 제가 특친인데 단순히 근데 특친이 아니라 실제로 멘션을 주고받는 특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자는 출입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입을 하지 않는 어떤 기관의 인간관계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트위터로 우리 사회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과 특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가 가능한 인간관계가 됐어요. 제가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씨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김진숙 씨에게 뭘 물어볼까요? 이회수님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답변도 해주셔서 실제로 제가 기사에 반영해서 이회수 씨가 이거 물어보라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기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출입하지 않는 저는 국회 출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 만날 일이 사실 없는데 어떤 기자보다도 정치인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기자가 됐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여기 계신데 이분 전주가 지역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북고속 그 노동자들 파업하는데 취재 갔다 왔는데 전북고속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트위터로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자는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기자들에게 트위터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또는 다양한 독자들로부터 맞춤형 제보를 받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기자들은 제보를 받을 때 일방향적인 제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저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거 좀 보도해 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취재를 하는데 때로는 제가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찾아주는 게 트위터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회피연화 동영상이라고 연화가 이렇게 유인촌 장관이 이렇게 포옹을 해주려고 하니까 싫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 누리꾼들이 이걸 가지고 회피연화 이래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약간 놀리는. 근데 그걸 가지고 유 전 장관이 고소했잖아요. 네티즌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장관님 좀 욕했다고 고소까지 하다니. 그런데 이 친구를 좀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소당한 사람이. 근데 제가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고소당한 사람 누군지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그러면 알려주는 경찰이 이상한 거죠.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근데 이 사람을 너무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혹시 이분 아는 사람 있나요? 라고 올리니까 24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저한테 그분의 그 친구분이 연락을 줬어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인데 연락처를 알려줄까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단독 인터뷰 기사도 쓰고 그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세요. 네. 허재영 기자를 실제로 봤더니 실물이 더 낫더라. 그렇지 않더라. 낚였다더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전 세계의 취재 도우미들이 널려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트위터를 활용하면 실제로.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영국 교육청이 그때 이제 원래 영국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해요. 원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야, 영국도 체벌을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체벌을 허용한 게 아니고 노터치 정책을 폐기한 것 뿐인데 여전히 체벌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영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이상하잖아요. 궁금한데 제가 트위터로 혹시 영국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라고 제가 실제로 물어봤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더 알아보세요. 라고 누가 이렇게 영국교육청에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봤더니 조중동이 약간 허위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의 교민의 도움을 받아서 조중동을 좀 창피하게 만드는 실제로는 아니래 이런 기사도 쓰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취재원들을 확보해서 기사를 쓸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를 많이 하려면 이제 일단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팔로워들을 많이 이제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녀 알바 사진 같은 거 괜히 이렇게 프로필 사진 걸어 놓지 마세요. 예, 그래서 조작 계정들 요새 많잖아요. 다 이렇게 얼굴 예쁜 사진 걸어 놓는데 그런다고 트위터 팔로워가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게 있구나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팔로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트위터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디어 청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나누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또 트위터와 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마팔 해주실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